네, 장 건강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도와주고 또 네. 장 건강이 다이어트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내가 먹는 거에 비해 살이 너무 많이 찐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이런 분들은 내 장 속에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더 많은 게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아요. 네, 네. 유해균 중에서도 비만을 유발한다고 해서 일명 똥보균이라고 불리는 세균이 있거든요. 유익균 같은 경우는 뭐 박테로이데테스 같은 균들이 대표적인데 오른편에 보이시는 저렇게 날씬날씬한 막대 모양이죠. 그런데 유해균인 피르미큐테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이 똥보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당의 발효를 더 증진시키고 또 지방산을 생성하니까 비만을 유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몸에 똥보균이 많을수록 살이 더 잘 찌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네, 아니 모양만 봐도 뚱뚱한 게 진짜 뚱보균 맞는 것 같아요. 이 뚱보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의 장 속에는 정상인보다 저 똥보균이 3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정상 몸무게인 쥐에게 똥보균을 이식을 하면 체지방이 47%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날씬균이라고 불리는 유익균은 탄수화물을 장에서 쉽게 분해하고 또 배출을 시켜서 체중 감량을 이끌어내는 반면에 유해균 똥보균은 장 내에서 독소를 만들어내고요. 이 독소가 혈액을 팍 타고 들어가면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과식이나 폭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똥보균은 장내 염증도 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물론이고 심각하게는 대장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내장 지방을 급속도로 늘어나게 하니까 이로 인해서 만성염증, 당뇨병, 심장병의 위험성도 증가시키는 거죠. 무섭다. 이 뚱보균 진짜 나쁘잖아요. 이 뚱보균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게요.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장과 내 운동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날씬균 같은 유익균은 줄어들고 똥보균 같은 유해균이 증가를 해요. 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의 장년층과 젊은 성인의 장내 세균을 분석해 봤을 때 젊은 성인보다 장년층의 유익균 수가 무려 26배나 더 적다고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무엇보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장 건강은 아무래도 식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식생활로 인해서 장내 세균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평소 육류와 채소류를 좀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건 물론이고 균형 있게. 네,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식을 좀 더 중요시하는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 유산균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도 많이 섭취하시면 좋은데 이런 음식 섭취만으로 유익균의 양을 충분히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면 유산균 섭취를 통해서 유익균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도와서 장내 세균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도 좋죠. 그쵸. 네. 요즘 유산균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너무 종류에는 많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유산균 하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떠올리실 거예요. 네. 근데 두 가지가 좀 헷갈리시니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미생물, 즉 미생물. 장내에 있는 유익균 그 자체를 말하고요. 예.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속하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먹이예요. 프리바이오틱스. 네, 유익균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일반 유산균의 최대 단점이 네. 내가 먹는다고 해도 소화되는 과정에서 위산, 담즙산, 소화효소 이런 것들을 만나잖아요. 90% 이상이 사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까지 도달하는 양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일명 방탄유산균이라고 불리는 프롤린 유산균이 새로 나왔어요. 이 프롤린이라는 게 환경적인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무려 100배 이상 증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산균 자체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장내 생착률을 높인다는 거죠. 네. 이 프롤린을 유산균에 첨가를 했을 때 비피덤균은 내산성, 그러니까 위산 같은 강한 산성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4배 이상 증가했고요. 네. 애시도필러스균도 2.5배 이상, 또 다른 유익균도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진 걸로 나타났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유산균에 프롤린을 함께 배양을 했을 때 유산균의 생존율이 높아졌는데 프롤린을 첨가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생존율 차이가 위산의 이 강한 산성에서는 4배 이상, 네. 담즙산에서 2배 이상 프롤린을 주입한 유산균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럼 유산균은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이 증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유해균은 억제하다 보니까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비만 세균도 잡아주고 이 복부 지방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럽 임상 영양학 보고에 따르면 비만한 성인에게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복부
무지방은 4.5%, 피하지방도 3.5%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암세포를 파괴하는 세포가 활성화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항염증 세포도 생성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요. 유산균 잘 섭취하는 방법 따로 있을까요? 건강을 위해서 챙겨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한지를 체크하셔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더, 유산균은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챙겨 드시면 더 좋겠죠.